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피드 훈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훈련했냐면은 준비해가지고 100m를 전력 달리기 또는 50m를 전력 달리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 하고 막 그랬죠. 옛날엔 그런 식이었어요, 훈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10 몇 초씩 막 뭐 옛날 하인즈 선수가 막 10초 1 뛰고 막 9초 98 뛰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30년 40년 전에도.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막 그러니까 고도화 훈련 고도화 돼 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막 8초도 뛰어야 되고 7초도 뛰어야 돼. 그런데 세계 기록이 뭡니까? 아니 또 8초 때도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정말 0. 몇 초밖에 안 당겨졌어. 9초 86인가 9초 83인가 그게 세계 기록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게 자, 하인자가 30년 전에 10초 1, 막 9초 9, 9초 99 막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 신기록이었어. 그런데 지금 30년 지났는데도 0.2초 막 이렇게밖에 안 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훈련이라는 게 30년 전 훈련이나 지금이나 막 그 고도화된데도 불구하고 0. 몇 초밖에 안 단축된 거는 탁월한 것도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짧은 기간 동안 짧은 거리에서 0. 몇 초는 정말 그러니까 찰나지만 정말 큰 거거든. 그 0. 몇 초가 한 4, 5m 나는 거죠. 1초가 그지 10m예요. 단거리 선수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m 뛰면 10초 뛰면은 1초에 10m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0. 한 몇 초만 돼도 한 5m 정도 차이가 팍 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0. 몇 초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초 1이나 뭐 9초 뭐 8이나 0.2초밖에 차이 나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짧은 거리 대단한 거고 우리 사실은 마라톤 선수들한테 2시간 그 뭐야 30분 뛰는 예를 들어서 엘리트 선수들 2시간 20분 뛰는 선수가 2시간 10분을 뛰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습량에 따라서 금방 훅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2시간 10분에서 막 2시간 9분 8분 뛰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단축되는 데에서는 장거리 선수들이 훨씬 쉬운 거고 단거리는 100m라는 그 한계점 그 딱 짧은 시간에 그 0. 몇 초를 당기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전에는 훈련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막 뭐 50m 뛰고 100m 뛰고 전력 달리기 하고 웨이트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훈련을 100m 선수들이 가장 긴 거리 뛰는 게 30m예요. 결국은 스피드 훈련만 한다. 그러니까 스타트 훈련만 해요. 스타트 훈련. 스타트 훈련을 제일 많이 해. 스타트 훈련. 유연성 훈련과 스타트 훈련, 그 다음에 근력 훈련. 왜 그런가 하면은 스타트 해가지고 이미 벌써 한 10m나 15m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스피드가 붙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속도로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딱 스타트 연습하고 거진 최장 거리가 30m 정도. 물론 뭐 100m 뛰긴 뛰죠. 뛰는데 잘 안 한단 말이죠. 보통 스타트 훈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만큼 빨리,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튀어나가가지고 밀고 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 훈련은 인터벌 훈련과 달리,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근력의 그 스피드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100m 선수들은 호흡을 안 해요. 10초인데 뭐 호흡할 게 뭐 있어. 호흡을 하는 그 순간 속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호흡을 딱 해놓고는 스타트 해놓고는 꼬리 지점까지 호흡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뛰는 겁니다. 10초만 쉬면 되니까. 보통 그 200m까지도 호흡을 안 해요. 보통 22초, 3초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호흡으로 뛰는 거예요. 무호흡. 스타트 딱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뛰고 마는 거죠. 단 이제 그러니까 그 체내의 산소량을 한 목에 팍 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뭐 한 150m 정도 가서 호흡을 한번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100m나 200m는 무호흡으로 뜁니다. 호흡 없이 그냥 뛰어내거든요. 왜냐? 그래야지만이 속도를 내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숨을 딱 내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러니까 우리가 악 다물고 뛴다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힘을 딱 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힘을 딱 멈춘단 말이에요. 이때 폭발적인 힘이 나.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호흡을 내쉬면은 힘이 뚝 빠져버려요. 그럼 자기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m 선수들이나 200m 선수들은 호흡을 안 해요. 아예 그냥 딱 숨을 참고 그냥 그 참고 있는 파워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 훈련은 무산소 훈련입니다. 무산소 훈련. 얼마만큼 무산소에서 내가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스피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거리 선수들한테는 사실은 스피드 훈련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런데도 필요가 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장거리를, 그러니까 잘 뛰려고 그러면은 속도가 붙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속도가 무산소에서 내가 기본적인 근력에서 나오는 속도를 키워놔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장거리에서 뛸 때도 그 속도가 기억이 돼갖고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장거리 스피드가 안 되는 선수들이 장거리에서 100m 스피드 내려고 해도 스피드 안 납니다. 그래서 스피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장거리 선수들도 스피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피드 훈련이 장거리가 필요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거리 선수들이 장거리 훈련을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단거리 선수들도 장거리 훈련을 해요. 막 3000m씩 뛰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훈련은 아닐지 몰라도 감독이 3000m, 막 5000m 뛰게 해. 왜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옛날에는 순 근력과 악다구니, 그러니까 내가 무호흡으로 뛸 수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그 근력만 갖고는 기록이 안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들한테도 장거리 연습을 한 번씩 시키는 거예요. 지구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근육이, 그러니까 지구력 근육, 예? 지구력 근육도 내가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는 보조 역할을 옆에서 딱 해줘야지만이 더 빨리 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거리 선수들도 2000m, 3000m를 막 뛰어요. 계속 뛰진 않지만은 연습을 해. 그런데 단거리 선수한테는 그게 정말 힘들죠. 왜냐?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선수들이 100m 전력 달리기 하는 것보다 단거리 선수들이 2000m, 3000m 뛰는 걸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백근, 예? 그러니까 힘을 내는 그 백근이 접근을 갖다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려고 그러면 그 장거리 근육을 써야 되는데 이미 벌써 단거리 근육이 팍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장거리 선수들이 근육이 어떻게 되다 그래요? 종근육이라고 했잖아요. 단거리는 횡근육이에요. 횡근육. 종근육이다 보니까 쉽게 백근이, 그러니까 횡근육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장거리 선수들이 단거리 연습을 해도 힘은 들지만은 막 단거리 선수들이 장거리 뛰는 것보다는 덜 힘들어요.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스피드 훈련은, 자, 우리가 지금 장거리 때문에 스피드 훈련 연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거리 선수들이 왜 무산소 근력, 그러니까 스피드 훈련을 해야 되는가?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장거리에서 풀코스 뛴다고 가정했을 때, 자, 2시간, 3시간을 서브3를 해요. 자, 그런데 서브3 속도가 400m 트랙을 1분 43초로 계속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서브3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1분 43초를 편하게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1분 20초는 뛰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1분 20초 뛰려고 하면 전력 달리기로 뛰어야 돼.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전력 달리기로 뛰가지고 1분 20초 뛸 것 같으면은 1분 40초로 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 쉽겠어요? 안 쉽거든. 최소한 내가 정말 전력 달리기를 해가지고 한 1분 한 10초나 이렇게 뛰어야지만이 내가 1분 20초로 뛰더라도 덜 힘들고 1분 43초로 뛰려고 하면 정말 편하게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내가 전력 달리기를 해서 1분 20초로 뛰었어. 그럼 1분 10초로 뛰려 그러면은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전력 달리기 연습을 해야 돼요. 스피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10초를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속도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만 단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1분 43초 서브스를 하기 위해서 400m 트랙을 1분 43초로 뛰려고 그러면은 1분 43초가 편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한 10km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어. 네? 그런데 10km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지구력이 떨어지기,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적당히 또 부담이 와. 하프 지나고 나면 더 부담이 오고. 자, 한계가 그진 30km예요. 33km가 또 한계야. 네? 근력이 한계란 말이에요. 자, 33km 지점 와서는 자, 그럼 1분 43초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못 가거든. 1분 20초가 전력 달리기 했을 때는. 그럼 1분 10초로 단축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드 연습을 따로 해야 돼. 1분 10초로 당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네? 1분 20초가 내 전력 달리기였는데 1분 10초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스피드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스피드가 나고 1분 10초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1분 43초가 뛰기 편해지는 거예요. 그 편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스피드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스피드가 좋아진 과정에서 이제 스피드가 이제 이만큼 10만큼 좋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력으로 변환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1분 10초로 그러니까 10만큼 좋아진 그 근력을 장거리 연습에다가 계속 대입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대입을 시키는가 하면은 자, 1분 10초로 전력 달리기 하던 거를 옛날에 1분 20초가 전력 달리기 했던 1분 20초로 800m를 또 뛰보고 1200m 뛰보고 1500m 뛰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야 돼. 그러면 그 스피드가 지구력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피드 연습을 해야 돼. 자, 1분 10초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1분 20초가 전력 달리기 1분 10초로 단축했어. 예? 자, 그러면은 1분 10초로 400m 1분 10초로 전력 달리기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다른 연습을 해가지고 400m가 1분 10초에서 그러면 400m가 500m를 1분 10, 그러니까 그 1분 10초 속도로 뛰느냐? 그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근력의 힘이기 때문에. 근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무산소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분 10초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전력 달리기를 1분 10초로 단축해 놓고 난 다음에 1분 20초로 한 10초 정도 옛날에 그러니까 1분 10초로 단축하기 전 옛날에 1분 20초 속도로 장거리 연습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내가 전력 달리기를 하면 1분 10초는 나오거든. 이해되세요? 훈련은 이렇게 단거리 선수들한테 단거리 스피드 훈련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거리 선수들은 스피드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거리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장거리 선수들이 단거리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보통 제가 우리 마스터스 선수들한테 단거리 훈련을 주문할 때 처음에 120m를 주문해요. 120m를 전력 달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전력 달리기라는 거는 자신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스타트부터 꼬리 지점까지 120m를 정말 자기가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가 나. 그러고 난 뒤에 완전 휴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달리고 나면 심박수가 막 170, 180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시 130 이하로 130 이상이 인터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3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횟수에서도 그 속도로 뛰어서는 못 돼요. 이미 근력이 한 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휴식을 해야 돼. 완전 휴식을 하고 근육이 회복되어 있을 때 다시 120m를 전력 달리기를 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20m를 예를 들어서 1분에 뗐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 휴식하고 난 뒤에 두 번째도 1분에 120m를 뛰어야 돼. 전력 달리기로. 근데 보통 동호인들이 잘 안 돼. 왜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실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처음에는 스피드 훈련을 처음에는 120m를 한 두세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힘들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요번에는 한 세 번 했을 때 다음에 할 때는 네 번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다섯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스피드 훈련을 120m를 1분에 예를 들어서 1분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1분의 전력 달리기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10회 정도나 12회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 스피드는 자기 거 된 거예요. 보통 한 12회 정도를 주문하거든요. 12회 정도를 전력 달리기를 1분으로 해서 120m가 전력 달리기로 1분씩 해서 12회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스피드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150m로. 30m를 늘려서 그 120m 전력 달리기 하는 속도로 150m를 뛰는 거죠. 인간이 최고 속도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293m라고 했어요. 300m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294m까지는 120m, 150m, 200m, 250m, 300m까지, 그러니까 294m까지는 최고 속도로 꼬리 지점까지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응만 되면은 120m나 150m나 200m나 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인간이 최고 속도로 가장 멀리 그러니까 최고 속도로 뛸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294m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120m 전력 달리기나 내가 적응되면 150m 전력 달리기는 다 돼. 294m까지는. 그렇죠? 단 횟수가 문제야. 횟수가 한 번은 돼요. 근데 두 번은 안 돼. 그러니까 120m에서 한 12회 정도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되면은 150m도 한 4, 5번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150m를 또 한 12회 정도를 전력 달리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때는 200m로 늘리는 거예요. 보통 엘리트 선수들이 스피드 훈련을 300m를 해요. 그렇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수들은 스피드 훈련 200m밖에 안 해. 왜냐? 200m가 그나마 내가 전력 달리기로 할 수 있는 그 참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200m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293m지만은 네? 그러니까 한계를 가기 전에 내가 견뎌서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뛸 수 있는 거리가 보통 200m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수들이 200m 전력 달리기를 해요. 스피드 훈련을 해. 그러니까 우리 동호인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200m를 한 개만 하면 안 되겠죠. 선수들 같으면 그러니까 한 15회 내지 20회 많이 하는 팀들은 한 30회까지도 해요. 그런데 30회까지 하는 데는 전력 달리기를 안 시키죠. 보통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그 스피드 훈련을 장거리 선수들이 스피드 훈련을 그렇게 무한 막 전력 달리기를 그렇게 안 시켜요. 코치나 감독이 시간을 줘. 몇 초. 이렇게 줘. 그 안에만 들어오면 돼. 그러면 그게 전력 달리기가 되겠어? 스피드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훈련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이야. 그냥 말 그대로 스타트부터 꼬리 지점까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스피드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네? 그렇게 해서 200m도 한 10회에서 12회 정도가 되면은 전력 달리기로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벌써 나는 스피드가 이미 한 단계 팍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장거리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자, 120m 이제 예를 들어서 120m를 이제 60km 뛴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70 정도의 속도로 거리를 늘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가 딱, 그러니까 이미 벌써 스피드가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해되세요? 이정동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스피드 훈련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거리 훈련에 스피드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들이 스피드 훈련하는 거하고 우리 장거리 하시는 분들이 스피드 훈련하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물론 200m 이내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첫 세트부터 마지막 세트까지 말 그대로 전력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단 회복은 완전 회복이 돼야 돼.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4분도 좋고 내가 130 이하로 안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쉬어야 돼. 심박수가 1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쉬어야 돼. 한 110이나 100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시 전력 달리기를 해가지고 다시 그 시간대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력을 키워놔야지만이 그게 내 스피드로 자익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걸 아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20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배에서 12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스피드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일주일에 3번을 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소한 일주일에, 그러니까 2주에 6번 중에서 한 3번은 스피드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훈련을 일주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5일, 그러니까 주말 빼고 5일 훈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5일 중에 4일은 스피드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스피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2주간 내가 격주로 한다고 했을 때 6번 중에서는 최소한 3번은 스피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일단 내가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운동을 어느 정도 비켜놔야 돼. 스피드를 키워놓기 위해서는. 왜냐? 그 스피드가 나중에 마라톤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보통 보면 다 인터벌 훈련, 지속 훈련, 파틀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막 기록 측정. 그거 백날 해도 안 돼. 왜냐? 기본 스피드가 안 되는데. 기본 스피드가 안 되는데 그거 백날 해서 됩니까? 제가 인터벌 훈련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기록이 되는 중상급자들이 해야지만이, 상급자 이상들이 해야지만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상급자들이 어느 정도 벌써 스피드가 다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하위권, 중위권부터 하위권 선수들이 더 잘 뛰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스피드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스피드를 키워놔야 돼. 그래야지만이 기본 스피드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지만이 다른 훈련을 하더라도 그 기본 속도가 내가 훈련의 지구력에 대입이 되는 거지. 속도는 밑에 있는데 내가 백날 연습해가지고 그게 속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훈련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피드 있는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100m를 먼저 뛰어보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보다 잘 뛰면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야. 그러면은 쉽게 훈련할 수 있어. 금방 스피드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실력이 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스피드 훈련을 열심히 해놓고 기본적인 속도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게 대입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은 거리주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0m, 1500m 이런 아니면 2000m 이런 거를 계속 그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 중거리 훈련이 힘든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를 뛰기 전에 중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인 속도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00, 1200,
뭐 1500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좀 길면 2000m. 그래야지만 속도가 계속 나고 지구력이 막 생겨나요. 내가 좀 저기 뭐야 속도가 올라타게 해갖고 막 5000m 뛰고 막 10km 뛰면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져. 절대 안 좋아져요. 왜냐? 지구력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2시간 40분 뛰는 주자가 자기는 스피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 내가 2시간 30분 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이 안 되면은 단축이 안 돼. 근데 그런 선수들 스피드 훈련만 제대로 몇 개월 딱 하고 나면요 금방 단축돼. 예? 이미 훈련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더 잘 뛰기를 원하면은 스피드 훈련을 기본적으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그 스피드가 키워지고 나면은 800, 1500, 1200, 1500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1600 3바퀴 4바퀴 운동장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지구를 키워나가면은 5천만 뛰어도 실력이 팍팍팍 올라옵니다. 아시겠죠?